안녕하세요. 어제보다 건강하게 살자 메이커용 라이프스타일 랩 제이입니다. 오늘은 벌크업 실패하지 말자 2편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강도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려면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해야 되냐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쉽고 빠르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운동 강도를 고려할 때는 초보자 레벨에서는 무게, 그리고 반복수, 그리고 총 세트수,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중점 맞추셔야 되고, 좀 중급자나 상급자가 되시면 앞선 세 가지 이외에 가동 범위, 운동하는 템포, 그리고 빈도, 내가 얼마 운동을 자주 해주냐가 이 세 가지가 추가돼서 총 6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운동 품질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저항 강도, 자세, 그리고 자극이 있고, 이 미시적인 측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나 그 어떤 한 가지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쉽고 빠르게 현재 루틴에서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줄이면서 매 세트 간 증량을 하는 겁니다. 무게를 조금씩 더 올리는 건데요. 저번 이 세트 간 휴식 정상에서 3분 이상 쉬는 게 가장 글리코겐과 ATP 충전이 돼서 많은 근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 했지만, 물론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덜 하게 되면 에너지 충전은 덜 돼서 예를 들어 내가 12개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이제 내가 9개, 8개밖에 못하게 되지만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운동 척도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레벨에서 이제 실패 지점, 내가 더 이상 들 수 없는 지점 근처까지만 가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예전에 80kg로 똑같은 무게로 3세트를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휴식 시간을 좀 줄이시면서 첫 세트는 80kg, 그리고 1분 30초 휴식 후에 90kg, 그리고 2분 휴식 후에 100kg, 이렇게 점점점 무게를 늘려가면서 이제 반복 횟수도 조금씩 줄여들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반복 횟수가 1에서 6은 스트렝스, 6에서 12는 근성장, 그리고 12에서 20 이상은 근지구력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근거는 이 숫자, 이 횟수의 숫자에서 결과물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TUT, Time Under Tension,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저항, 텐션 아래에 있느냐, 계속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출되는 결과입니다. 즉 6에서 12회를 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무게를 들고 운동을 할 때 내가 6에서 12회를 할 수 있는 무게이면 그게 이제 근성장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럼 우리가 벌크업을 한 건 결국엔 근성장을 더 이뤄낸 건데, 그럼 6에서 12가 가장 이상적일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선 1, 6 구간, 6, 12 구간, 12, 20 구간을 세 가지를 모두 쳐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 구간을 한 운동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끝에 샘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휴식 시간 단축과 증량에 대해서 커버가 됐다면은, 그럼 다음으로는 훈련 방법, 그리고 훈련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동 속도, 템포입니다. 제가 흔히 짐에서 가장 많이 보는 템포가 바로 이거예요. 벤치를 할 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템포는 보통 올리고 내린 다음에 바로 다시 다음 거를 올리려는, 횟수를 채우려는 생각이 가득해서 나오는 템포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항상 기억하세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템포를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기보다는 매 반복 횟수마다 모든 근섬유를 동원할 수 있는 템포를 가져보는 게 더 근성장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근육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근육을 쓸 때, 힘을 쓸 때 바로 편집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concentric movement라고 합니다. 이제 근육이 짧아지는, 힘이 들어가는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은 반대로 수축해서 버티면서 내릴 때 이제 편심성 운동이라 하고요. 영어로는 eccentric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이제 수축을 해서 버틸 때, 움직이지 않게 할 때 바로 isometric, 등척성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근섬유에 가장 많은 데미지가 오고 많은 힘이 동원되는 건 바로 등척성입니다. 우리가 힘을 주고
버틸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이 상태가 가장 힘이 많이, 근섬유가 많이 데미지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바로 여기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내리면은 관절이 그냥 풀려버리고 근섬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려버리게 되는데, 무언가를 들고 천천히 힘을 버티면서 내릴 때 이 편심성 운동을 할 때 근육 데미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가장 적은 게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바로 이제 힘을 쓸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평소처럼 그냥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의 템포로 했다면은 사실 운동을 3분의 1밖에 안 하게 됐다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운동 템포를 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자면 여기서 드는 게 이제 동심성, 컨센트릭이죠. 그래서 들 때 1, 2초 좀 빠르게 들으셔도 돼요. 이 무브먼트가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풀가동 범위에서 맨 위에 갔을 때 가슴에 힘을 꽉 주고 수축, 스퀴즈, 쥐어 짠다라고 하죠. 그게 최소 1초, 보통 2, 3초를 하라고 저는 클라이언트들께 말씀드리는데, 세트를 계속 반복수를 하시다 보시면은 이제 2, 3초씩 이렇게 힘을 못 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초 정도는 쥐어 짜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계속 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적어도 3초, 길게는 5초까지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게 한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12회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올리고 쥐어짜고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쥐어짜고 천천히 내리고,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템포로 운동을 하셔야 운동 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런 템포로 바꾸신다면은 평상시에 하던 무게보다 좀 낮추셔서 다시 근섬유들을 적응시켜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을 좀 빠른 템포로 하셨거나 이제 풀 가동 범위를 0에서 100까지 않으셨다면은 가동 범위를 넓혀주시는 거, 그리고 템포를 이렇게 전 구간 좀 천천히 해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동 강도를 현재에서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 강도를 높이는 훈련 테크닉으로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여러 가지 훈련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은 4가지 훈련 원칙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원칙들은 오늘 당장 운동하실 때 바로 접목 사용 가능하신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드롭 세트 또는 스트립 세트라고도 불리고요. 둘째는 강제 반복, force repetition,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 정지, rest pause,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분 반복이라 해서 partial repetition,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drop set 아니면 strip set입니다. 이거는 무게를 세트가 끝난 다음에 쉬지 않고 무게를 줄여서 또 반복해주는 걸 드롭 세트라고 하는데요. 드롭 세트는 무게를 반 정도 내려서 한 번만 진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무게를 20%, 25% 정도씩 내려서 한 번 하고 또 내리고 또 한 번, 이렇게 2번, 3번 이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원판이 여러 개 껴져 있을 때 하나씩 빼면서 진행을 한다 해서 이제 스트리핑 어웨이 한다 그래가지고 스트립 세트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제 반복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세트를 할 때 자연적으로 실패 지점에 도달했으나 외부적인 도움으로 이제 강제로 반복 횟수를 계속 해주는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덤벨 컬을 오른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오른손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왼손이 같이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들어준다거나, 내가 벤치를 할 때는 보조자 또는 파트너가 조금씩 발을 같이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내 실패 지점보다 더 멀리 반복 횟수를 계속 해주는 걸 뜻합니다. 다음은 휴식 정지인데요. 이제 휴식 정지는 강제 반복과 비슷하지만 이제 외부적인 도움 요소가 없어도 됩니다. 그 뜻은 만약 내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실패 지점에 왔을 때 바를 다시 올려놓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다가 한 3, 5초 쉬고 한 2, 3개 또 하고 또 한 3, 5초 쉬고 또 2개, 이렇게 잠깐 쉬고 또 몇 번 해주고, 이렇게 휴식 정지했다가 또 해주고, 내 실패 지점보다 더 멀리 혼자서 스스로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훈련 원칙입니다. 강제 반복과 휴식 정지는 내 자연적인 실패 지점보다 더 멀리 더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초보자이시거나 아직 머슬 마인드 커넥션이나 힘을 잘 쓰실 줄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제 강제 반복 중에
휴식 정지 중에는 뭐 튕김 현상, 관절로 튕길 수도 있고요.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다른 근육들이 개입돼서 이제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부분 반복이 있는데요. 이제 부분 반복은 예를 들어 내가 운동 가동 범위가 시작이 0, 수축이 100이라면 0에서 100을 하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100으로 안 될 때 계속 0에서 80, 70, 50, 40, 30, 20, 10 이렇게 계속 더 이상 진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소위 짐에서 깔짝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훈련 원칙들은 내가 현재 하는 운동의 풀 가동 범위나 아니면 현재 내가 들고 있는 무게가 들 수 없는 힘의 상태가 되더라도 가동 범위를 줄이거나 또는 무게를 줄이면서까지 남아있는 힘을 모두 손익시켜주는 훈련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롭 세트랑 부분 반복을 좋아합니다. 강제 반복과 휴식 정지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는 걸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앞 두 가지를 더 선호하고요. 부분 반복과 드롭 세트는 이제 내 스스로 남아있는 힘을 완전히 소진시켜준다는 개념이고, 강제 반복과 휴식 정지는 내 실패 지점 이상으로 과부하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매 세트마다 이걸 사용하시면은 이제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운동을 하실 때 또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려요. 우선 무거운 무게를 드는 메인 운동, 즉 복합 관절 운동에서는 드롭 세트를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걸 과부하로 더 하기보다는 이제 무게를 줄여가면서 드롭 세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교적 무게가 작고 단순 관절을 쓰는, 하나의 관절을 쓰는 고립 운동에서는 이제 강제 반복 또는 휴식 정지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상 위험도가 좀 낮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휴식 시간 단축, 증량, 그리고 훈련 테크닉 모든 걸 접목해서 샘플 운동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복 횟수 1, 6구간, 6, 12구간, 12, 15구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 운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웜업도 다 됐고, 스트레칭도 하셨고, 관절도 다 풀어주셨고, 몸도 예열한 상태를 가정해서 이제 벤치프레스로 가겠습니다. 무게 설정은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템포, 그리고 풀 가동 범위, 정자세로 8개에서 10개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100kg을 8개에서 10개 정자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0kg를 설정했는데,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각자 맞는 중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웜업 세트를 몇 세트, 한 두세 세트 정도 해줄 건데, 이 웜업 세트는 이제 내 몸을 데펴놓고 또 내가 할 운동을 신경계에 전달하고 또 각 부위들을 좀 예열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워킹 세트로 들어갑니다. 한국말로는 유효 세트라고 하는데, 이제 유효 세트에서 내가 긍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과 힘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한 세트라고 해서 워킹 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워킹 세트도 2, 3세트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웜업 세트는 반복 횟수가 12회가 맥시멈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6에서 12회 구간이 이제 근성장을 위한 최적화된 반복 횟수다라는 가정에서 12회가 최고 수치이기 때문에 웜업 세트에서는 힘을 최대한 빠지지 않게, 그래도 몸을 좀 안전하게 데펴놓는 과정을 위해서 12회를 최고 수치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유효 세트이신데 12회를 하셨다. 근데 13, 14, 15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세트는 웜업 세트로 가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럴 때는 증량, 무게를 좀 더 올리신 다음에 추가 세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벤치 빈바 20kg 있죠? 20kg을 정자세, 풀가동 범위, 정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속도로 12회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트가 끝나면 1분을 휴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10kg를 한 짝씩 붙여서 총 40kg을 또 웜업 세트를 12회 진행합니다. 이때도 자세, 속도, 가동 범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40kg가 끝나면은 1분 30초를 휴식하실 거고요. 이제는 원판 하나를 더 얹어서 총 60kg을 만드신 다음에 또다시 12회를 반복해 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웜업 세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때쯤이면은 내가 정확히 어떤 각도로 발을 내리고 올릴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속도로 할 건지, 어디에 바로 떨어뜨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동 범위를 이룰 건지 그걸 다 이 웜업 세트에서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60kg 웜업 세트가 끝나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휴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워킹 세트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kg이 12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회가 최고 유효한 수치이기 때문에 100kg은 12회가 나올 수 없지만 80kg은 12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80kg부터 유효 세트로 간주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60kg가 끝나고 1분 30초에서 2분 휴식한 다음에 80kg로 바로 이제 유효 세트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목표 수치는 12에서 15입니다. 이제 15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15보다 더 할 수 있다 하면 무게 설정을 좀 잘못하신 거여서 10에서 11부터 좀 굉장히 좀 힘들다 생각하시고 12, 13 정도 반복수가 나오시면 되세요. 이제 80kg가 끝나면 2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무게를 이제 100kg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kg도 이제 반복 횟수를 무게를 올렸으니 반복 횟수는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반복 횟수를 목표가 8에서 12까지 구간으로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보통 6에서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8, 9 정도까지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에서 3분 정도를 휴식한 다음에 다음 세트는 이제 워킹 세트의 올인 세트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포커에서 모든 걸 다 베팅을 한다고 해서 올인이라고 하는데 이 올인 세트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워킹 세트, 올인 세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테크닉 중 하나를 접목시켜서 끝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므로 올인 세트는 언제나 가장 어렵고 무거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올인 세트를 120kg으로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3개가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3개 이상으로 나오시면 적절한 무게를 올리셨고 바로 내린 다음에 저는 여기서 드롭 세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수가 되게 적은 고중량의 무게를 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올려놓고 무게를 빼서 100kg로 만든 다음에 다시 3, 4개를 진행하고 또 끝나면 올려놓고 또 무게 좀 내려서 80kg으로 또 3, 4개 이렇게 총 개수를 12개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이게 아주 적절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드롭 세트를 접목시키는 훈련 방법인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결국에는 무거운 무게로 적은 반복 횟수를 이뤄냈지만 드롭 세트를 적용함으로써 계속 반복 횟수를 4, 4, 4 이렇게 총 12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16 구간도 쳐주고 6에서 12 구간도 쳐주고 그래서 아까 80kg 첫 워킹 세트 때 12에서 15 구간, 12 이상 구간을 같이 다 세 구간을 모두 쳐주었죠. 이런 식으로 메인 운동을 하시면은 정말 숨도 많이 차시고 땀도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운동부터는 이 첫 번째 운동처럼 너무 많은 웜업 세트는 필요 없으시고요. 왜냐면 벌써 몸이 다 데펴져 있고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각도를 잡아본다 해서 다음에 뭐 덤벨 프레스를 하든 머신 프레스를 하든 이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정도만 가벼운 무게 한번 해보시고 바로 워킹 세트로 2,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워킹 세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훈련 원칙 중 하나를 접목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고립 운동을 하신다, 뭐 플라이나 뭐 풀업을 하신다 할 때는 강제 반복, 뭐 휴식 정지도 추천드립니다. 자, 운동 강도는 무조건 무겁게 하거나 무조건 많이 하거나 무조건 운동을 오래 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의 운동량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사람의 운동 레벨, 그리고 집중도 레벨, 그리고 뭐 스트레스 레벨, 그리고 관절 및 힘줄 연골 상태 등에 따라서 다 상이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가장 큰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무조건 상급자분의 훈련 루틴, 뭐 선수분들의 훈련 루틴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는 없는 슬픈 현실이고 또 중급자분께서 예를 들어 2-3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량을 상급자는 1시간, 1시간 반 내에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는 다이어트와 같이 단기간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많은 노력과 많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제
운동 수준을 어떻게 많이 높일 수 있느냐, 이게 뭐 공부냐 아니면 실제로 많이 운동을 해봐야 되냐, 뭐 누구를 가르쳐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벌크업을 하시는 동안 이제 많은 것을 도전해 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운동 지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롭 세트도 해봐야 되고, 뭐 슈퍼 세트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뭐 피라미드 원칙도 있을 거고요, 뭐 손피로도 있을 거고, 많은 것을 해보시면서 직접 느끼시고 해보시기 때문에, 또 게다가 중량을 또 칠 때, 더 가벼운 무게를 칠 때랑 무거운 무게를 칠 때 자세가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궤적을 갈 수도 있고, 실제로 힘이 더 세졌을 때 어떤 훈련 방법이 더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수준과 지식이 벌크업 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운동 강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사실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영상에 제가 또 카메라 앞에서 또 이렇게 말로 말씀드리자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일일이 다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3편은 벌크업 기간 중 논문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체중 증가 수치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샘플 식단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 매크로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3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